안녕하세요. 북구소년입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에 커다란 경사가 있었죠? 바로 한강 작가님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었습니다. 한국 문학은 절대 노벨상을 수상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던 와중에 아주 경사스러운 소식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한강 작가님의 대표작 중 하나인 채식주의자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시기 전에도 한강 작가님은 국내외에 상당히 좋은 상을 많이 수상하셨습니다. 이상문학상, 독립문학상, 황순원 문학상 등 국내에서 손꼽히는 문학상부터 2016년에는 채식주의자로 맨부터상 인터내셔널 부문을 수상하셨죠. 이런 상을 탈 정도라면 얼마나 좋은 책일까? 채식주의자를 읽기 전부터 상당히 기대되었지만 채식주의자는 불쾌함과 불편함이 공존하는 마음 아픈 소설이었습니다. 한강 작가님의 소설 채식주의자, 지금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식주의자는 채식주의자, 몽고반점, 나무불꽃 총 3편의 중편 소설이 묶여 이루어진 소설인데요. 파트별로 각각 다른 화자가 등장해 주인공 영애를 관찰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식주의자 1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채식주의자는 영애의 남편의 시점에서 전개됩니다. 영애의 남편은 영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녀와 결혼한 것은 그녀에게 특별한 매력이 없는 것 같이 특별한 단점도 없어 보였기 때문이었다. 언제나 나는 과분한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 편이었다.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여자로 보이는 그녀와 결혼한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 내 기대에 걸맞게 그녀는 평범한 아내의 역할을 무리 없이 해냈다. 아침마다 6시에 일어나 밥과 국, 생선 한 토막을 준비해 차려주었고 처녀 시절부터 해온 아르바이트로 적은아마 가게에 보탬도 주었다. 애초에 열렬히 사랑하지 않았으니 특별히 권태로울 것도 없었다. 지극히 평범했던 결혼 생활. 그러나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을 변화는 갑작스럽게 일어납니다.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난 영애의 남편은 낯선 광경을 마주합니다. 캄캄한 부엌, 아무도 없어야 할 공간에 흰 원피스를 입고 검은 머리카락을 부스스하게 풀어헤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혹시 귀신인가 싶었으나 그건 아내, 영애였습니다. 말로만 듣던 목류병인가? 남편은 영애를 몇 번이나 불러 왜 그러느냐고 물었지만 영애는 꿈을 꿨어 라는 말 외에는 대답하지 않았고 남편은 영애를 내버려 두고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그저 하나의 해프닝이었어야 할 작은 새벽의 소동은 연이어 일어날 영애의 이상행동 중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영애가 깨워주지 않아 늦잠을 자버린 남편은 안방에서 허둥지둥 나오며 소리쳤습니다. 미쳤어? 왜 안 깨웠어? 지금이 몇 시인데? 분노와 짜증을 쏟아내던 남편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목격하고 말을 잇지 못합니다. 아내는 어젯밤과 똑같은 잠옷 차림으로 부스스 헝클어진 머리를 늘어뜨린 채 쪼그려 앉아 있었다. 그녀의 몸을 중심으로 희고 검은 비닐봉지들과 플라스틱 밀폐 용기들이 발 디딜 데 없이 부엌 바닥에 널려 있었다. 샤브샤브용 쇠고기와 돼지고기 삼겹살, 커다란 우족 2짝, 위생팩에 담긴 오징어들, 시골의 장모가 얼마 전에 보낸 잘 손질된 장어, 노란 노끈에 엮인 굴비들, 포장을 뜯지 않은 냉동만두와 내용물을 알 수 없는 수많은 꾸러미들, 부스러 버리는 소리를 내며 아내는 커다란 쓰레기 봉투에 그것들을 하나씩 주워 담는 중이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적게 잡아도 20만원어치는 될 고기들을 버린 영애. 남편은 영애에게 왜 그러냐며 묻지만 영애의 대답은 하나같이 같습니다. 꿈을 꿨어. 도대체 어떤 꿈이기에 영애는 집안의 모든 고기들을 버려야만 했을까요? 그날 저녁 남편은 집으로 돌아와 영애의 꿈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두운 숲이었어. 아무도 없었어. 뾰족한 잎이 돋은 나무들을 해치느라고 얼굴에, 팔에 상처가 났어. 꿈속에서 숲을 헤매던 영애는 헛간을 발견해 들어갔는데 헛간 안은 수백 개의 커다랗고 시뻘건 고기 덩어리들이 막대기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헛간을 지난 영애는 환한 빛이 비추는 숲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가족들이 모여 노래를 부르고 고기를 구우며 소풍 중이었죠. 그러나 꿈속의 영애는 그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헛간에서 고기를 해치며 나아오느라 흰 옷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헛간에 떨어진 고기 덩어리들을 주워 먹어 입가엔 피범벅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애는 피웅덩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다고 느끼며 끔찍하게 이상한 감정을 느끼며 꿈에서 깨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그 꿈을 계기로 고기를 먹을 수 없게 되었다는 영애의 말을 들은 남편은 질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집에서 고기를 못 먹는 거야? 언제까지나. 겨울을 지나 봄이 올 때까지 영애의 육식 거부는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영애는 하루하루 말라갔는데 이는 육식을 끊었기 때문이 아니라 반복되는 악몽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기 때문이었죠. 영애의 육식 거부는 계속되었고 그녀의 남편은 영애의 증상이 정신병적 초기 증상이 아닐까 걱정합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 핑계를 대며 영애의 증상을 외면하려고만 했죠. 설령 그녀의 상태가 진심으로 의심스러웠다 해도 흔히 말하는 상담이나 치료 따위를 고려하고 싶진 않았다. 그런 것들도 하나의 질환일 뿐이지 흠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다녔다 한들 어디까지나 남의 일에 한해서였다. 그러던 중 일이 터지고 맙니다. 그날은 남편에게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회사 사장님으로부터 부부 동반 식사 모임에 초대된 것이죠. 어느 때보다 내조가 절실한 순간이었으나 영희의 돌발 행동은 이어집니다. 전 안 먹을게요. 좌중의 움직임이 멈췄다. 저는 고기를 안 먹어요. 아, 그러니까 채식주의자시군요. 영희의 선언 이후 화제는 자연스럽게 채식주의자로 흘러갔습니다. 자연스럽지 않다, 건강하지 않다, 수많은 채식주의자에 대한 비판이 이어진 뒤에야 누군가가 영희에게 물었습니다. 채식을 하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 건강 때문에? 아니면 종교적인 거예요? 아니요. 꿈을 꿨어요. 남편은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영애는 지금 헛간과 날고기, 그 혐오스러운 꿈을 이야기하려던 참이었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사장 내외와 상사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리라는 것을요. 집사람은 오랫동안 위장병을 앓았어요. 재빨리 영애의 말을 자르고 건강 핑계를 대자 그제야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좌중이 웃음을 터뜨렸다. 따라 웃으며 나는 의식하고 있었다. 아내가 함께 웃지 않는다는 것을. 허공을 오가는 어떠한 대화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사람들의 입술에 번들거리는 탕평채의 참기름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모두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영애의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은 식사 내내 이어졌고 영애를 향한 시선은 곱지 않았죠. 그리고 남편은 강렬하게 느낍니다. 상사들이 아내는 물론 자신마저 경외시하고 있다고 느꼈으며 자신의 사회생활을 위해서라도 무엇인가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는 것이며 모임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남편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영애의 어머니와 언니에게 영애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한 뒤에 남편은 그 둘에게 경악과 사죄, 다짐을 받아낸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은 안도했습니다. 이제 처가 가족들이 나섰으니 머지않아 영애가 원래대로 돌아올 것이라 생각하면서요. 남편의 예측대로 영애의 어머니와 언니는 영애를 열심히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영애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육식을 거부했습니다. 어머니의 당부, 언니의 설득, 18살까지 종아리에 매질을 한 엄한 아버지 꾸중마저도 영애에겐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6월이 되었습니다. 장모의 생일을 맞아 영애의 언니 집에서 모든 가족들이 모였죠. 가족들은 영애를 온갖 말로 설득하며 고기를 먹이려 하지만 영애는 여전히 육식을 거부합니다. 그런 영애에게 그녀의 아버지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고기를 먹이려 합니다. 억지로 입에 고기를 밀어넣으려 했으나 영애가 입을 벌리지 않아 결국 뺨을 때리고 말죠. 아버지에게 맞아 영애의 뺨은 피가 비칠 정도로 부어오릅니다. 그러나 영애는 고기를 여전히 거부하죠. 영애의 아버지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영애의 남편과 남동생에게 영애의 양팔을 붙들어 결박하도록 시킨 뒤 영애의 입을 억지로 벌려 고기를 먹이려고 하죠. 그 순간 서영이 달려들어 장인의 허리를 안았으나 아내의 입이 벌어진 순간 장인은 탕수육을 쑤셔 넣었다. 처남이 그 서슬에 칼의 힘을 빼자 으르렁거리며 아내는 탕수육을 뱉어냈다. 짐승 같은 비명소리가 그녀의 입에서 터졌다. 비켜! 아내는 몸을 웅크려 현관 쪽으로 달아나는가 싶더니 뒤돌아서서 교자상에 놓여있던 과도를 집어들었다. 그렇게 영애는 가족들 앞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영애의 형부가 재빨리 조치를 취한 덕분에 영애는 병원에 입원해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번에 치료를 받자 영애의 몸은 회복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과의 대화를 단절하고 혼자만의 세계에 빠지는 등 정신적인 측면은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영애의 행위는 물론 영애라는 사람에게 혐오감을 느끼며 아내가 태어난 뒤 한 집에서 단둘이 살아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죠. 각자의 사정 속에서 영애의 퇴원날이 밝았습니다. 간병인 침대에서 남편이 눈을 떴을 때 영애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영애를 찾아 허둥지둥 나섰고 병원 뜰에서 영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분수대옆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환자복 상의를 벗어 상반신을 드러낸 채로 앉아 왼쪽 손목에 붕대를 풀어내어 봉합 부위를 천천히 핥고 있었죠. 남편은 구경꾼들 사이에 숨어 들어가 멀리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저 여자를 모른다. 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거짓말이 아니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책임의 관성으로 차마 움직여지지 않는 다리로 나는 그녀에게 다가간다. 여보, 뭐 하고 있어 지금? 더워서 벗은 것 뿐이야. 영애는 웃었습니다. 익히 알고 있던 미소로. 웃는 그녀는 오른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었죠. 억지로 펼쳐보니 작은 새 한 마리가 벤치로 떨어졌습니다. 포식자에게 뜯긴 듯한 거친 이빨 자국 아래로 붉은 혈흔이 선명하게 번져있는 동박새가요. 여기서 파트 1 채식주의자는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은 채식주의자 일부를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영애가 갑작스러운 육식거부 증상을 보였을 때 남편이 조금 더 애정을 가지고 소통했더라면 어땠을까? 영애의 가족들이 일방적으로 육식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영애가 왜 그런 행동을 보이는지 이해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해보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영애의 아버지가 영애에게 손찌검을 했을 때 그때는 영애가 너무나도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가족이니까, 사랑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으니까 네가 잘못되지 않도록 고기를 먹여야겠다. 그런 미명하에 영애는 크고 작은 폭력들을 겪어왔어야만 했겠죠. 어쩌면 영애는 그런 폭력에 저항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영애가 안타까웠던 다른 포인트는 악몽이었습니다. 잊히지 않은 악몽을 매일 밤 꾸게 된다니. 영애가 잠들지 못해 하루하루 말라간다는 게 이해가 되면서 안타까움이 더욱 느껴지는 포인트였습니다. 흔히 독자에게 공포감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낯설고 강렬한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영애는 격앙된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저 담담하게 꿈을 설명할 뿐이죠. 그 담담함과 기괴한 꿈의 이미지가 결합되어 더욱 공포스럽게 느껴졌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꿈에서 등장한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는 채식주의자의 마지막 부분에 다시 등장합니다. 영애는 병원에서 퇴원을 하기로 한 날, 입가에 피범벅을 한 채 포식자에게 물어뜯긴 동박새를 손에 꽉 쥐고 있었죠. 영애가 동박새를 공격한 것인지 공격받은 동박새를 영애가 핥아주고 있었던 것인지는 모릅니다. 그 순간 영애의 마음은 평화로웠지만 보는 이들에게는 오싹함을 안겨주는 장면이었죠. 병원에서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과연 영애와 영애의 남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의 후일담은 채식주의자 2부 몽고반점에서 화자인 영애의 형부의 입을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몽고반점은 다음 시간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구소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